안녕하세요. 경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과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학책 106 실용관찰 54페이지입니다. 자, 펴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함과 집신벌레 둘 다 어떤 생물이라고 했죠? 자, 식물에 비해서 단순한 생물을 원생 생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하나요? 버섯, 곰팡이 같은 거 뭐라고 했죠? 균류였어요. 균류.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버섯, 곰팡이 같은 균류, 그리고 핵함, 집신벌레 같은 원생 생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런 원생 생물은 주로 논, 연못처럼 물이 어떤 곳? 그렇죠. 고인 곳이나 도랑이나 하천처럼 물살이 느린 곳에서 삽니다. 물살이 빠르면은 쓸려 내려가고 없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자, 포도상 구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대장균 들어봤나요? 자, 끝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이 글자 끝에 균자가 들어있어요. 균. 자, 얘는 균이 없긴 한데,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균이라고 합니다. 세균. 세균 많이 들어봤죠? 선생 어릴 때 세균전이라는 게임도 있었는데, 자, 세균입니다. 자, 세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한번 발표해 볼까요? 어디서 들어봤다, 또는 나 이거 본 적 있다, 또는 뭐 세균에 감염된 적 있다, 이런 거 한번 손 들고 발표해 봅시다. 지금 자리에서. 그렇군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런 세균은 생물일까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일까? 자, 생물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자, 생물이 아니다 손. 비슷하게 나뉜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세균이 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업 마치고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자, 이 세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세균이 사는 곳과 그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랑 같이 조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조사할 게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세균이 사는 곳과 특징을 조사하고 그걸 정리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세균이 사는 곳과 특징을 조사할 건데, 그 전에 세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선생님이 하나 해볼게요. 자, 세균이란 균류, 버섯, 곰팡이, 원생생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것보다 크기가 더 작고 생김새가 단순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집신벌레랑 핵함, 원생생물보다 더 크기가 작대요. 지금 우리 원생생물 눈으로 보였나요? 눈으로? 보이긴 보였죠, 눈으로. 선생님이 그 표본을 실, 그, 보여줬잖아요, 카메라로. 그래서 보면 눈으로 조그맣게 보이긴 보였는데 잘 보이진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현미경을 써서 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것보다 더 크기가 작으면은 눈으로 아예 보일까 안 보일까?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균은 눈으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미경, 일반적인 현미경보다 더 많은 배율로 확대하는 그런 현미경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게 세균입니다. 자, 그런 생물로서 생김새에 따라 공 모양, 지금 여기 공 모양, 막대 모양, 나선 모양, 또 꼬리가 있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고. 자, 구체적인 세균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 영상으로 세균에 대한 내용을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균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동물이나 식물보다 단순한 구조의 생물이죠. 또 종류가 매우 많고 모양도 원통 모양, 공 모양 등 아주 다양하죠. 세균은 살기에 적절한 조건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로 늘어날 수 있어요. 세균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은 어디예요? 우리 주변 어느 곳이나 세균이 살기 적절한 곳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생물의 몸이나 물, 공기 등의 자연 환경에도 있죠. 세균은 죽은 동물이나 낙엽 등을 잘게 분해해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김치와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치죠. 우와, 그럼 세균은 좋은 거네요? 세균이 이렇게 이로울 때도 있지만 사람을 비롯해 다른 생물에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식을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자, 잘 봤나요? 자, 이렇게 세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선생님과 같이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자, 107페이지 보면 세균의 다양한 생김새라는 사진이 있죠. 여기 보면 공 모양의 세균, 막대 모양, 나선 모양, 꼬리가 있는 모양,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사진 각각이 어떤 세균인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 54페이지에 지금 1번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넣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몇 가지 해보고 나머지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콜레라균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콜레라균. 콜레라균은 사는 곳은 공기 속 또는 물 속 이런 데 있고, 특징은 이렇습니다. 막대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고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 콜레라균에 감염되기만 하면 설사와 구토로 인한 탈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콜레라균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꼬리가 있죠.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자, 뭔가 징그럽죠. 걸리면 설사하고 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콜레라균이다. 자, 콜레라균에 대해서 선생님 이번에도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합시다. 지금 멈춰놓고 자, 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적어야 됩니다. 자, 멈추고 이 내용을 적고 난 다음에 영상을 확인하세요. 안에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대표적인 후진국 질병으로 알려진 콜레라는 어떤 질병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이렇게 세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콜레라균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죠. 치료 과정에서 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복통 없이 급성 설사가 시작되고요. 탈수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전염성 감염 질환입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전염병은 보통 변의 상태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콜레라는 물 같은 설사가 나옵니다. 쌀뜨물같이 하얀 물변이 계속 나온다면 또 거기에 구토를 자꾸 하지는 않았지만 구토를 하고 싶은 어떤 메스꺼움이 계속 느껴진다면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오염된 분변이나 음식 또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콜레라균이 묻은 대변이 묻은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면 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법도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끓여 먹는 기본이 중요한 것이죠. 무서운 점은 물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수인성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식수가 콜레라균에 오염되면 이 물을 마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치명적이죠. 그래서 물 위생이 좋지 않은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또 날것이나 덜 익은 해산물도 감염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환자가
어패류를 날로 먹었다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확인하시죠. 나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통과 함께 심한 설사 증세를 보여 지난 11일 입원한 59살 정모 씨.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혈청형 O1에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올해 해외여행을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콜레라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경남 거제와 통영으로 피서를 다녀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정 씨가 횟집과 시장에서 어패류를 날로 먹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와 전복을 다량 섭취하셨다는 그러한 진술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경남 거제와 통영시 보건소에 각각 이러한 사항을 통보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함께 여행을 다녀온 가족 3명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 씨도 호전돼 지난 19일에 퇴원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치료 증상이 다 완화가 돼서 퇴원.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